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요즘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정세도 그렇고 돈의 흐름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 방관할 수는 없어서 뭐라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내 자산도 내 몸도 지켜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재정적인 위기를 최소화하고 또 내 가족과 내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오늘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똑똑하게 보험을 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해서 재점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세 분과 함께 보험 닥터 세 분과 함께 여러분들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만나볼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 닥터를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리치 맵그룹의 황두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이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험 전문가 황두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두영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보험을 어떻게 잘 준비하면 나의 인생, 또 앞으로의 미래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주말에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커튼을 정리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목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깁스를 하고 6주 동안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까지 이어지면서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예전에 가입해둔 상해보험에서 치료비와 골절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보험이 없었다면 꽤나 부담이 됐을 것 같아서 이번 일을 계기로 보험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한번 다시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집안일을 하시다가 살짝 다치셨는데 크게 안 다치셔서 다행이긴 한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집안에서도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황도영 전문가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에서도 봤지만 네. 내가 어디서 언제 또 다칠지도 모르고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하루 속 사고, 이것을 통해서 보험이 어떤 역할,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보험을 공부가 아니고 네. 경험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네, 보험이 왜 필요한지보다는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가 이제 관건인 거죠. 뉴스에 나오는 큰 사고가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례를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A 씨는 평소 다니던 길을 이제 운전을 하다가 네. 신호에 맞춰 서 있는 앞차를 보고 정상적으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제 쿵 하고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접촉 사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면 앵커님, 네. 이런 상황이면은 일단 먼저 어떤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으세요? 갑자기 접촉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고가 크게 안 났다. 내가 몸이 아픈가 좀 체크해 볼 것 같고 차가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이런 그쵸.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A 씨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차에서 내려다 보니까 네.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고 차가 보험 처리를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상대방이 차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고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면은
걱정이 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심장이 갑자기 쿵쾅쿵쾅 네. 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구급차가 이제 오기 시작을 했고요. 아이고. 주변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A 씨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구나. 네, 상대방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이 사고는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만 다친 게 아닙니다. 네, 사고 충격으로 당시에는 몰랐지만 A 씨 본인도 이마를 이제 다치게 되었고요. 아이고. 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을 가게 됩니다. 이게 뭐 상대만 다친 게 아니라 나도 본인도 그쵸. 이제 다쳐서 이 사고 처리도 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고 엄청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네. 이마가 찢어져 꿰매야 합니다. 아이고, 네. 네, 그 자리에서 이마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뒤에 차에서 내려서 이동을 하려다가 또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죠. 아이고. 그 본능적으로 이제 손을 짚게 되고요. 그 순간에 손목에는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제 결과가 골절이었고 깁스까지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네. 사고가 정리되는 와중에는 차량 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팔에는 화상까지 입게 됩니다. 사고가 원래는 이렇습니다. 하나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사고 충격으로 차가 조금씩 밀리면서 이제 가게 유리창까지 깨버리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는 이제 치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뭐 순식간에 뭐 안 좋은 일이 겹치면 한꺼번에 온다고 진짜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그러면은 이제 감당하는 수준이 뭐 간단하게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네네. 사고는 하나였지만 문제는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서 형사 책임이 따라왔고요. 본인이 이마가 찢어서 봉합 치료를 받게 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는 손목 골절로 인해서 깁스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팔에는 화상을 입고요. 마지막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남의 재산 피해까지 생기게 된 경우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몇 분 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럼 감당해야 돼요? 네. 이제부터는 이 보험이 어떻게 나뉘어서 작동을 하는지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장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은 상대방이 크게 다쳐서 형사 합의가 필요해졌다는 점입니다. 그쵸? 네, 이건 단순 접촉 사고가 아니고요. 차 수리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사, 그다음 형사 합의, 그다음에 합의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사고 처리라기보다는 법적인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사고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치료를 하고 뭐 합의를 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한 번에 생기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타인이 아닌 나를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안에 있는 내용으로 형사합의금 약 3천만 원, 그다음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을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다행히도 만약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신 분이라면 뭐 정말 수천만 원 뭐 아니면 더 많은 돈이 나올 수도 부담해야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어느 정도를 처리할 수가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 씨 본인 치료의 이야기입니다. 예. 사고 이후에 응급실로 이송을 하게 되고요. 이마를 꿰매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앵커님, 이 상황에서 이마를 꿰매는 치료는 보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이게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못 받는다고 생각을 네, 많이 그쵸.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네네, 이거는 근데 단순한 치료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처를 꿰매는 봉합 치료, 그쵸. 즉 창상 봉합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상 봉합술 특약이 있다면 상처 길이나 봉합 횟수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A 씨의 경우에는 가입한 이 특약에 따라서 봉합 1회에 대한 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꿰매는 걸로만으로도 30만 원 정도를 뭐 바로 따로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건데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실손 네. 보험이랑은 이게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맞습니다. 좀 차이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네.
진단서나 이 수술 기록을 보면은 또 변연 절제술이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상처를 꿰매는 치료가 아니라 네네. 이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상처 가장자리를 정리하고 절제한 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꿰맸다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수술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창상봉합술 보장과는 이제 별도로 네. 상해수술비 특약을 또 추가적으로 적용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해수술비 특약이란 네. 쉽게 말해서 다쳐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A씨는 여기서 창상봉합술로 30만 원, 상해수술비로 100만 원, 총 1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야, 이게 뭐 그냥 이런 보험을 특약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어느 정도 보상 받는 걸로 끝났을 텐데 네. 기록에 이제 변연 절제술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금액이 천지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히 보험이 된다 안 된다를 이제 단정하기 전에 진단서 문구 하나하나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예시로 들어주셨던 네. A씨, 네. 아까 넘어져서 손목도 다치셨다고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네. 어떻게 좀 보장을 해볼까요? 네,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제 손목 골절 진단이 나왔고요. 네네. 바로 깁스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실손으로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데 골절 진단비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골절이 이제 진단이 나왔느냐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그래서 A 씨는 이 손목 골절 진단으로 골절 진단비 특약에 인해서 50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병원비 치료비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보다 네. 골절이라는 진단명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손보험은 그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지만 네. 골절 진단비는 진단서 한 줄로 그쵸.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난 뒤가 아니고 진단이 확정되는 시점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네. 골절 진단 이후에 깁스를 했다면 깁스 치료비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씨는 깁스를 했기 때문에 깁스 치료비 20만 원을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단비도 받고 네. 만약 깁스를 하면 또 깁스 치료비도 따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골절 진단비는 이 진단에 대한 보상이고요. 깁스 치료비는 치료 과정에 대한 이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르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그 조건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특약을 들어놓은 것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맞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런 특약들도 세세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다쳤는데 내가 이거 굳이 막 이거 뭐 물론 뭐 몇십만 원도 큰 돈이지만 그쵸. 이거 그냥 뭐 청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크게 부담 안 되니까 괜찮지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벼운 이제 골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청구 자체를 많이 안 하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맞아요. 네, 가지고 있는 보험 내용을 좀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아까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또 차에서 연기가 났다고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네,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고 직후에 이제 차량에서 연기가 나면서 A 씨는 이제 팔 쪽에 또 화상을 입게 맞아요. 되는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조금 데인 거다라고 보통 생각을 이것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연고만 바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찰과상이 아니고 화상 진단이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 되었다 이 느낌이 그냥 내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에서는 그 화상은 느낌이나 표현이 아니고 의학적 진단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부가 어느 깊이까지 손상됐는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1도에서 이제 3도까지 구분이 되고요. 이 기준이 충족이 되면 이제 화상 진단비 보장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뭐 치료가
비용이 많이 들든 뭐 연고만 바르고 끝이 났든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진단서에 화상 진단이라는 네. 게 확실히 네, 맞습니다. 이 활자로 찍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A씨는 화상 진단 기준에 해당이 돼서 이 화상 진단비 50만 원을 받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실성과는 별개로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앞에서 했던 골절도 그렇고 뭐 화상을 입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이게 진단 자체를 확실하게 받는 게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또 마지막 장면인데요. 네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조금 밀리면서 그 인도 쪽에 아, 네, 있는 맞아. 가게 또 가게를 유리창을 또 부딪혔다고 네, 했죠. 네. 깨지면서 이젠 치료 이야기가 아니고 배상 책임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이게 진짜 큰 부담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다른 분의 이게 가게 유리창을 이제 깨게 된 거잖아요. 이거면은 누구의 보험으로 처리하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보장을 받는지 사실은 정말 많이 헷갈려 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그래서 자동차 수리도 아니고 내 신체 치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남의 재산을 음. 이제 손해를 입힌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험에서는 배상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걸 원래 상태로 돌려주거나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돈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특약으로 인해서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책임, 배상 책임 특약으로 인해서 이제 보상을 받게가 되는 건데요. 네네. 오늘 예시처럼 상점 유리창을 깬 경우뿐만 아니고 그 아이들이 놀다가 친구 집 TV를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남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모두 이런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사례 A 씨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보험으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그 상점 유리창 수리비가 300만 원 정도 나왔지만 네. 이 특약으로 인해서 자기 부담금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에서 처리받게 됐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같은 사고 안에서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운전자 보험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남에게 준 피해를 책임질 수 있는 이 특약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그 예시를 우리 형도영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을 때 뭐 사고 간단한 예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게 끝까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나 어쩌면 다 한 번쯤은 경험하실 수도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현실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네. 자꾸 큰 병, 큰 사고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 보험이 가장 많이 쓰이는 순간은 이렇게 평범한 하루, 일상 속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이제 방송을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험이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 있구나. 네. 나는 이런 걸 빠뜨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험은 사고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사고 이후에 혼자서 감당해야 할 부담들을 여러 갈래로 조금씩 덜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험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보험이 훨씬 쉽고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메타리치 맵그룹의 황도영 전문가와 함께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이론적인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 비춰봐서 어떤 상황이 닥칠 수 있고 나에게도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사례를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오늘 잘 참고를 해주시고 보험 준비를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메타리치 맥그룹의 황도영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재밌는 예시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험 닥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지 두 번째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할 분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메타리치 맵그룹의 김동주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보험 전문가 김동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쉽게 또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김동주 전문가는 또 어떤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고민 해결해 볼지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보험은 20대 때부터 계속 가입해왔습니다. 실비도 있고 건강보험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최근에 병원에서 협심증이라는 말을 듣고 보험을 확인을 해보니까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험은 분명 들어놨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제가 뭘 가입했는지 모른다는 게 좀 더 불안해졌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뭐 이거는 저도 약간 찔리는데 제가 들어놓은 보험이 정말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지? 라고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 가입을 했는데 우리 다 잘 모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전문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보험을 가입이 아니라 이해 관점에서 함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청자분처럼 사실 저도 그래요. 내가 이걸 가입은 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해 주시겠다고요. 저는 보험은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달아두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사실 안전장치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에어백도 그렇고 안전벨트도 그렇습니다. 네. 평소엔 불편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다가 막상 사고가 나면은 그때서야 이게 있어서 살았구나 하게 되죠. 보험도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은 다 드러났는데 정작 어떤 안전장치가 달려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실 때가 많습니다. 이게 게으르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험 구조 자체가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약관은 두껍고 특약은 수십 개, 용어는 의료, 법률, 코드 용어로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 보험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맡겨둔 물건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을 더 가입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가입한 보험을 왜 이렇게 잘 모르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오늘 설명해 주실 텐데 아까 뭐 상품이라는 개념보다 나의 인생의 안전장치로서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확 와닿았고, 자,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들어놓아야 할 보험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이미 들어놓은 보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험을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험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데 저는 조금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요? 이 보험이 언제 필요한가입니다. 네. 보험이 진짜 필요해지는 순간은 건강할 때가 아니라 아프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인데요. 그때는 소득은 줄어들거나 멈추는데 병원비와 생활비는 동시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보험은 아플 때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파도 삶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건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이걸 왜 우리가 잘 모를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런가요? 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설명을 듣고 끝나지만 그렇죠. 필요할 때는 의학 용어와 분류 코드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평소에 이 보험이 좋아요라는 말은 듣지만 그렇죠. 병원에 가면 의사는 전부 병명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이 없는 게 아니라 헷갈리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네, 우리는 흔히 심장병이라고 말하지만 보험에서는 전부 다르게 나뉩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이게 전부 보장 기준이 다르다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심근경색은 된다고 들었는데
협심증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문제는 심근경색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 협심증이라는 초기 신호를 먼저 보낸다는 건데요. 네. 보험을 볼 때는 결과만 보장하는지 과정까지 같이 보장을 하는지 꼭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보험을 뭐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보험은 많이 가입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필요한 순간을 제대로 막아주고 있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보험이 정말 내 삶을 막아주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네. 보험을 볼 때 대부분은 약관이나 특약부터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는 그 전에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 질문 자체를. 네네. 이 보험이 좋은 상품인가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언제 쓰이게 되는지 이거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 내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라면 내가 아프면 소득이 멈춘다라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쵸, 그쵸. 부모라면 아이들 병원비가 갑자기 커지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노후를 앞두고 있다면 치료가 길어졌을 때 생활비가 버텨질까 이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네. 보험은 그 순간을 상상해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당장 필요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미리 예측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면서 필요해질 순간을 미리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어. 보험은 필요 없을 때는 관심이 없고 필요해질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은데요. 어. 그래서 보험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객님들이 보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보면 훨씬 쉬워지는지 그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보험 설명을 들을 때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그리고 기억하시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딱 몇 가지만 보셔도 이 보험이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는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이렇게 핵심만 알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면은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보험을 이해할 때는 특약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네네. 근데 알 수 있다면은 당연히 아는 것도 좋고요. 그쵸? 네. 근데 그러기에도 일반 고객님들께서는 쉽지가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다만 문제는 특약 구조가 일반 고객님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특약을 다 외우는 방법이 아니라 네네. 특약이 복잡해도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설명을 들으시면 특약 하나하나가 어디에 쓰이시는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기준은 보험을 이해하기 위한 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기준 먼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보험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험 큰 병 걸리면은 보장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현실은 큰 병이라는 결과보다 그 전에 오는 과정의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렇겠죠. 검사하고 추적 관찰하고 약을 먹고 치료가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 이미 생활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이 완전히 진단이 확정된 뒤에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꼭 보셔야 합니다. 보험은 늦게 도와주는 것보다 빠르게 손을 내미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진단이 확정된 뒤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 전 단계부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런 기준이 첫 번째 중요하다. 아까 두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는 다음 두 번째 기준은 또 뭘까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기준인데요. 네. 보험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병원비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실제 상담을 해보면 가장 부담이 되는 건 병원비 그 자체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쉬게 되고 수입이 줄어들고 그 와중에 생활비는 계속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보험이 병원비만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아파서 일을 못할 때 내 생활을 같이 버텨주는 구조인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네, 보험은 병원비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준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 뼈대는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실제 또 이제 보험 상담을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받으러 가면 여전히 het갈립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좀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헷갈리는 게 당연히 그쵸, 맞을 거고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흔한 상황은 특약이 너무 많거나 약간이 두껍다는 이유로 뭐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이 맞아요. 많이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모든 특약을 다 설명하려기보다는 큰 흐름을 먼저 잡아주는 방법을 씁니다. 네네. 네. 예를 들어 보험이 아플 때 초기 단계부터 도움이 되는가,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버틸 수 있는가 먼저 확인을 하면 네. 먼저 확인하게 되면 세부 특약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준을 아까 설명해 주신 기준을 가지고 보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들었을 때는 이제 이런 아까 우리 김동주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기준 요런 거구나 라고 이건 맞고 요거 이렇게 나에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면 근데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또 이제 막상 집에 와가지고 그 이제 약관을 집에다 이렇게 쳐봐가지고 있으면 또 이걸 또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 기억에 잘 안 남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좀 계속 좀 기억에 잘 남고 오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거는 설명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머릿속에 남겨두는 것인데요. 네. 상담 자리에서는 세부 설명이 너무 많다 보니 내용이 섞이기 쉬운데 집에 와서는 이 보험이 어느 시점부터 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치료 과정을 전반을 커버하는 구조인지 차분히 다시 생각해 보셔도 상담 내용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보험은 그 자리에서 전부 외우는 상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다시 꺼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제 상담에서 말씀해 주신 기준들을 적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 예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그러면은 최근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0대 고객님이셨는데 실손보험과 여러 특약을 갖고 계셨지만 큰 병이 아니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문제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보험이 도움이 되는가,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커버가 되는 구조인가를 두 가지 기준을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실제 고객님 건강 기록을 바탕으로 작은 이상 소견, 추적 관찰, 약물 치료 이런 과정이 시작되면 병원비와 약값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일을 쉬게 되면서 소득까지 줄어드는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자 고객님이 그러니까 이 특약이 여기서 쓰이는 거군요 하면서 세부 특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이해를 하신 거죠. 동시에 필요 없는 중복 담보도 정리할 수 있었고 보험 구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시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기준이 잘 이제 전달이 된 거죠. 뭐 막 그림도 보여주시고 시각화도 하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적용을 해주신 예를 봤고 또 뭐 상담하시다가 뭐 이제 직접 만나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또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세요? 네, 다음 사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요.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미리 대비하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하신 40대 네네. 직장인 분이셨어요. 보험을 처음부터 설계하려다 보니 특약이 많아질수록 이게 다 꼭 필요한 건지부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약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보험이 어떤 상황에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생활에 어떤 영향을 보여주는지 기준을 전체 구조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네네. 검사나 경미한 치료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보장이 쓰이고 만약 일을 쉬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떤 담보가 생활을 지탱해 주는지 흐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객분께서 이제야 보험이 왜 이렇게 나뉘어지는지 알겠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보장과 그렇지 않는 보장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전체적인 기준, 특약을 하나하나 막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은 또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숫자도 많고 그러면 또 헷갈리고 하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잡고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나누어지는지 알겠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해내신 건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해도 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몇 가지 여전히 궁금한 점들은 아직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보험은 우리가 흔한 말로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보험을 많이 들면 많이 들어놓을수록 좋은 건지 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아니면은 아까 뭐 두 번째 사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약을 내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건가? 그럼 내가 적용할 수 있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되는지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건가라는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몇 가지를 짧게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대신 몇 가지 질문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 가입 보험은 내가 많이 요것도 들어놓고 요것도 들어놓고 보장받을 거 이렇게 다 채워놓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필요한 순간을 제대로 막아주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숫자가 많고 비싸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거고. 두 번째 시청자분이 또 이제 질문을 하시면 특약이 막 수십 개 되잖아요. 수십 개가 막 엄청나게 개수가 많은데 이걸 내가 다 알지 못하면 또 이제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잊어버렸어, 이거 모르겠어라고 하면은 불안해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내가 다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특약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외우기도 쉽지가 그쵸. 않은 네. 구조이고요. 다만 보험이 언제부터 도움이 되는지, 생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두 가지 기준을 알고 보면 나머지 특약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질문을 제가 대변해드리면 이미 가입을 했는데 지금 다시 살펴보는 거 이미 내가 그 전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또 굳이 꺼내서 또 체크하고 살펴볼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주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미 가입을 했더라도 내 보험이 언제, 어디서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조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우리 김동주 전문가님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당부해 주실 말씀,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또 관리해야 할지 노하우나 팁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보험은 늘 곁에 있지만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보험을 뒤로 미루고 그저 잘 있겠지 하며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고 하루의 리듬이 조금씩 깨질 때 그때 비로소 보험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보험은 아픈 순간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혼자 견디지 않도록 옆에서 조용히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이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입보다 중요한 건 이해이고 그 이해가 쌓여 언젠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안심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타리치 맥그룹의 김동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예시나 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또 세 번째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험 닥터와 함께 할지 세 번째 보험 닥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함께할 분은 역시 메타리치 맥그룹의 손혜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가족의 보험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보험 전문가 손혜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혜빈 전문가와 함께 역시 시청자분의 사연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가장입니다. 20년 전 자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월 10만 원이 넘는 암보험을 가입했고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보험료를 납입해 왔는데요. 근데 최근에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고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중입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치료비가 5천만 원 이상으로 기존 암 진단비와 실손보험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년 전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암 진단비가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것처럼 과거에 가입한 암보험만으로 최신 암 치료를 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점검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받았는데 이게 암 진단을 받으셔서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암 진단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도 걱정인데 치료를 받고 싶은데 막상 오랫동안 가입한 보험이 이게 보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네, 사연으로만 들어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네. 진단을 받고 그 금액으로 치료를 하려고 보니 부족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절망감은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예시로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혹시 20년 전에 사용하셨던 핸드폰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20년 전이요? 뭐 막 피처폰, 가로본능 이런 거 썼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가로붙는 폴더폰, 슬라이드폰을 사용하던 시절인데 네, 맞아요. 그때 그 시절 폰을 지금 쓰라고 드리면 사용 가능하실까요?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거.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시절 폰을 쓰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을 맞아요. 텐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이 생각하셨던 그 암보험을, 옛날 암보험을 가지고 가셨을 때 이 사연의 남성분처럼 암진단금으로는 부족하다는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당시에는 암에 걸리면 수술하고 입원하면 끝나고 했었던 게 정석이라면 네. 지금 당시 암보험이나 진단비 수술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암 치료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암 치료의 방향 이런 패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이게 예전에는 진단비나 수술비로 준비를 해도 충분한 게 충분했으니까 그땐 그렇게 보험을 설계를 했겠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구체적으로? 암 환자는 23년 기준으로 해서 258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전국 국민의 20명 중에 1명꼴 정도로 많이 걸리는 발병률인데요. 네네. 다만 예전과 다르게 암보험은 5년 생존율이 71.9%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암보험은 죽는 병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병이 됐는데 암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경제적 파산 선고는 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전 암보험으로만 준비를 하셨을 때는 죽었을 때나 누웠을 때 돈을 받아서 해결했지만 지금의 암 치료는 걸어서 통원 치료하는 큰 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또 의학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뭐 암에 걸렸다고 우리가 바로 뭐 사망하거나 세상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생존하면서 치료를 하는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진짜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이 하신 것처럼 진단비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기전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만 믿고 보험을 준비하셨다가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중입자 치료라고 있습니다. 네네.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만 집중해서 타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요. 치료 후 바로 식사로 하실 정도로 회복이 빠른 치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적인 치료비 가격입니다. 그렇죠. 보여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청구된 영수증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치료비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네네네. 예약 발송을 통해서 선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큰 금액을 한 번에 내실 수 있는 보험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영수증 치료비 내역서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선결제가 전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선결제로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예, 그러니까요. 진단비로 5천만 원을 준비를 하셨다면 충분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그 뒤에 있는 그 기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시작하기도 전에 돈이 모자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시작하자마자 진단비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가장 좋은 치료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번에 이렇게 큰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 치료비에 대한 현명하게 준비하시려면은 진단비 위주로 되어 있는 보험을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네. 실제 발생 비용을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네. 지금 보험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객의 예를 들면 의뢰하시는 분의 실제 비용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고가의 치료를 이기는 병이 되었기 때문에 네. 옛날 방식 그대로의 보험을 가지고 가실 게 아니라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입원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최신 치료로 인해서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그 치료비는 나중 가서 이제 고객님이 아니라 그 위에 아내분이나 이제 가족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도 특히 뭐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새로 또 치료의 패러다임이나 또 이 건강 사이클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하면서 또 보충해 나가고 바꿔가고 해야 한다라는 거 함께 잘 파악을 해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똑똑하게 업데이트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만드셔야 한다는 거 함께 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메타리치 맵그룹의 손혜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좀 준비해야 한다라는 해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